파트 1. 당신의 식탁이 당신을 늙게 만들고 있다면.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립니다. 익숙한 반찬, 늘 마시던 음료, 습관처럼 손이 가는 음식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가 매일 먹는 이 음식들이 혹시 내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큰 병 한 번 없이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어르신,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많으십니다. 충격이었죠.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술도 거의 안 드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습관처럼 드시던 음식들이었어요. 흰 쌀밥에 짭짤한 국물, 달달한 음료 한 잔. 누구나 먹는 지극히 평범한 식탁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으며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실은 몸의 노화를 앞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섭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알고 먹으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흰 쌀밥과 흰 빵, 평생 먹어온 주식이 문제라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바로 흰 쌀밥과 흰 빵 이야기입니다. 아니, 밥도 못 먹으면 뭘 먹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밥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흰 쌀밥과 흰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을 때 생기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또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췌장이 혹독하게 일을 해야 해요. 인슐린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내리면 몸속에서 당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화란 쉽게 말해 혈액 속의 당이 단백질에 달라붙는 현상이에요. 피부의 콜라겐이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굳어지고 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노화가 빨라지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영양학 연구에서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집단과 통곡물 위주로 먹는 집단을 비교했더니 피부 탄력과 혈관 건강에서 뚜렷한 차이가 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흰 쌀밥을 당장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현미를 조금 섞거나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를 더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 안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국과 찌개의 함정, 짠맛이 혈관을 늙힌다. 두 번째는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따뜻한 국물 이야기입니다. 국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이런 분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사실 국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즉 소금의 양이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김치, 젓갈, 간장 반찬까지 더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 3배를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나트륨이 과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그 압력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고기도 잘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싫어하는데 왜 혈압이 높냐고요. 진료 기록을 보니 매 끼니 국물을 2그릇씩 드시고 계셨더랍니다. 국물을 포기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국물은 반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국을 끓이실 때 간을 조금 덜 하시고 먹기 직전에 조금씩만 간을 맞추는 방법도 좋습니다. 오래 끓인 국물일수록 나트륨이 농축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생 별 의심 없이 먹어온 것들이 알고 보면 몸 안에서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흰 쌀밥, 따뜻한 국물.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양과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 더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음식들, 그 안에도 노화를 앞당기는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파트 2,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노화를 앞당기는 음식들은 대부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사고 습관처럼 손이 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는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가공육, 맛있어서 더 위험하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아침 식사로, 도시락 반찬으로, 찌개에 넣어서 정말 자주 드시는 음식들이죠. 이 가공육들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란 쉽게 말해 세포를 공격하는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세포가 공격받으면 손상되고 손상된 세포가 쌓이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여기에 가공육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과도한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관 건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급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가끔 드시는 것으로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몇 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두부조림, 달걀찜, 생선구이처럼 가공하지 않은 단백질 반찬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도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단 음료, 마시는 설탕을 조심하세요. 식사 후 달달한 음료 한 잔, 믹스커피, 캔 음료, 달콤한 시판 주스. 많은 분들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으로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 한 캔에 각설탕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일반적인 탄산음료 한 캔에 각설탕 약 10개분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도 적게 잡아 3개에서 4개분이에요. 액체 형태의 당은 고체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씹는 과정이 없으니 소화 속도도 훨씬 빠르거든요.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이 반복이 앞서 말씀드린 당화 현상을 더욱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피부 노화, 혈관 손상, 인지기능 저하까지. 단 음료를 매일 마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안으로는 보리차, 둥글레차, 옥수수차처럼 당이 없는 전통차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이쪽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커피가 꼭 드시고 싶다면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에 설탕을 절반만 넣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튀긴 음식, 고소한 맛 뒤에 숨겨진 것. 치킨, 튀김, 전. 명절 음식, 손님 음식, 가끔은 혼자 드시는 위로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고소하고 맛있죠. 문제는 고온의 기름에서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과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최종 당화산물,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생기는 노화 촉진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몸속에 쌓이면 세포와 혈관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 이 해로운 물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시장이나 분식집에서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튀기는 요리 대신 굽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바꿔보세요. 고등어를 예로 들면 고등어 튀김보다 고등어 조림이나 구이가 훨씬 몸에 이롭습니다.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같은 재료가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젓갈과 장아찌, 밥도둑이 건강도 훔친다. 밥 한 공기 더 먹게 만드는 반찬이라고들 하시죠. 새우젓, 오징어젓, 각종 장아찌류. 입맛 없을 때 특히 생각나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의 나트륨 함량은 정말 상당합니다. 새우젓 한 숟가락에만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이 가깝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계속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짠 음식까지 매일 드시면 그 부담이 배가 됩니다. 젓갈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려우신 분들,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밥 한 숟가락에 젓갈을 한 점씩만 드시는 식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염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요즘은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젓갈과 장아찌 제품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음식들 젊었을 때도 먹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괜찮으셨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의 회복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손상된 세포를 빠르게 복구하고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항산화 능력도 강하죠. 혈관이 탄력이 있으니 웬만한 자극에도 잘 버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회복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는 타격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마치 새 차일 때는 울퉁불퉁한 길도 잘 달리지만 오래된 차는 같은 길에서 훨씬 쉽게 손상되는 것처럼요. 60대, 70대 이후의 식습관은 젊을 때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나쁜 것만 말씀드리면 허전하죠. 짧게나마 좋은 방향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은 덜 가공된 음식입니다. 자연에 가까울수록 조리 과정이 단순할수록 몸에 이롭습니다. 단백질은 두부, 달걀, 생선, 콩류로, 탄수화물은 잡곡밥이나 고구마, 감자처럼 식이섬유가 있는 것으로, 나트륨은 하루 2000mg 이하를 목표로, 음료는 물과 차 위주로, 거창하게 식단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음식 하나씩만 바꿔보신다고 생각하세요. 믹스커피를 보리차로, 스팸 반찬을 두부 반찬으로.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상당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먹는 시간, 먹는 방식, 그리고 식사 후 습관. 이것들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노화 속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파트 3. 노화를 늦추는 가장 쉬운 방법. 먹는 시간, 먹는 방식, 식사 후 습관. 이것들이 노화 속도를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 짚어드리지 못한 음식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마가린과 쇼트닝, 식물성이라 괜찮다고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었으니까 건강하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린과 쇼트닝이에요. 빵에 발라 드시거나 과자나 케이크에 들어있는 그 부드러운 기름. 식물성이라는 말에 안심하기 쉽지만 사실 이 안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이중으로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결국 혈관이 늙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트랜스 지방 함량을 줄인 제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린 대신 소량의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활용하시는 것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술 한 잔은 괜찮다는 말의 함정. 한 잔은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다더라. 한 번쯤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신 연구들은 이 말에 점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음주가 심혈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반면 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알코올은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간에 부담을 주며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이 깊이 들지 못하면 몸의 회복과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낮 동안의 피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몸은 조금씩 더 빨리 소모됩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시기 어렵다면 횟수를 줄이시고 마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충분히 드세요. 빈속에 드시는 것은 특히 피하시고요.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이 지금은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 간식, 심심풀이가 몸을 갉아먹는다. 과자, 사탕, 달콤한 떡, 시판 빵. TV 보면서 손자 손녀 기다리면서 심심할 때 손이 가는 것들이죠. 이런 가공 간식들은 대부분 설탕, 정제 밀가루, 인공 첨가물의 조합입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없어요. 이른바 빈칼로리 식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당류와 인공 첨가물이 조합되면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고 그 염증이 온몸의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간식이 꼭 드시고 싶다면 대추, 호두, 땅콩, 삶은 고구마처럼 자연에 가까운 것들로 바꿔보세요. 단맛도 있고 포만감도 있으면서 몸에 이로운 영양소까지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식사 원칙. 이제 음식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첫째, 천천히 드세요. 빠르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최소 25번 이상 씹는 습관. 소화도 잘 되고 뇌의 포만감 신호도 제때 전달됩니다. 둘째, 저녁은 가볍게 일찍 드세요. 자는 동안 몸은 소화보다 회복과 재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그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드시고 양도 3끼 중 가장 적게 드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하루 6잔에서 8잔 습관처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 거창한 계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가공식품을 하나씩 줄여보세요. 스팸 대신 두부, 믹스커피 대신 보리차.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둘,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 식사 후 10분만 걸으세요.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멀리 나가실 필요 없어요. 집안을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비싼 것을 먹는 게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걸 억지로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 그게 진짜 잘 먹는 겁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생각한다.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잠깐 멈추고 오늘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그분의 혈압을 낮추고 체중을 줄이고 무릎 통증까지 완화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쌓이면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